그날 밤 경기장은 단순한 무승부한 경기를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전쟁터 같았고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후가 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기장의 분위기는 거대한 논란의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경기장 관중, TV 해설진, 그리고 한국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팬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레프트의 경기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마치 한 선수를 향한 집요한 추격전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올 때마다 상대 선수 한 명, 때로는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를 들이받치고 허벅지는 상대의 무릎에 찍혔습니다. 유니폼은 거칠게 잡아당겨졌고 스프린트를 시작하려는 순간에는 몸을 끌어안듯 나가섰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런 거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심판의 휘슬이 거의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상대 선수가 그대로 몸을 날려 들이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충격에 쓰러져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드도 없었고 휘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중들의 분노 어린 탄식만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장면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슬로모션 화면에서는 상대 선수의 무릎이 손흥민의 허벅지를 정면으로 찍는 장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공격수라도 교체를 고민할 만큼 위험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공을 기다리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간을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내려와 상황을 읽고 순간적으로 화살처럼 침투합니다. 그래서 알라후엘렌세 수비진은 이미 냉정한 계획을 준비한 듯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평범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노골적인 잡아당김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움직임 자체를 봉쇄하려는 듯 손흥민을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큰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뒤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수비수가 뒤에서 달려와 손흥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손흥민은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잡혀 넘어졌습니다. 심판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휘슬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SNS에서는 그 장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분노 섞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축구인가? 아니면 무법 경기인가? 그러나 이 경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은 바로 짧은 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단 한순간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손흥민에게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아 침착하게 컨트롤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수비수는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공은 부안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침착한 마무리 슛, 그리고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왜 상대가 손흥민을 그렇게까지 거칠게 막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지 공간만 생기면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하나의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거친 경기가 펼쳐졌는데도 심판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팀들은 손흥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무승부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작은 충격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은 끈질긴 투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90분의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논란과 긴장으로 가득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경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점골 이후 경기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몸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4번의 볼 경합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밀착 마크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기만 하면 최소 한 명의 수비수가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3명의 선수가 동시에 그를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계속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런 유연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여러 차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파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손흥민이 몸을 돌려 공을 받는 순간 뒤에서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공은 여전히 그의 발에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휘슬이 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때문에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TV 해설진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판정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파울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닐까? 이 질문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계속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간을 찾으라고,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투지는 팀 전체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레프크는 점점 라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골문을 향한 압박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 수비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경기는 마지막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패스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슈팅은 관중석을 일제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승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는 여전히 무승부였습니다. 선수들은 지친 모습으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충돌 장면 영상은 수천 번씩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지나치게 많은 파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것이 축구의 거친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쟁이 있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경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그는 언제든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그래서 수비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 후 그의 이름이 항상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있는 경기는 좀처럼 평범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에는 언제나 드라마, 논란, 그리고 폭발적인 순간이 함께합니다. 혼란과 논란으로 가득했던 초반 장면 이후 경기는 마치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모든 시선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는 마치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스위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번의 방심만으로도 상대 수비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를 뻔했습니다.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흥민은 사실상 철저히 봉쇄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움직이기만 하면 곧바로 붉은 유니폼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습니다. 때로는 두 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며 마치 집게처럼 공간을 조여왔습니다. 한국의 스타에게 허락된 공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는 언제나 특별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천재적인 선수는 그것을 거대한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델가도가 갑자기 공격에 가담하며 전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움직임이 상대 수비 라인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흥민을 마크하던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드물게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받아냈습니다. 가볍게 몸을 돌리는 동작 하나로 수비수의 타이밍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기술이었지만 상대 수비는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기장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전방의 공간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마치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감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패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패스는 상대 수비 조직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은 그대로 부안가의 팔 앞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레프크의 공격수 부안가가 골문과 마주한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키퍼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점골이 터지며 경기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골이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열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채 1초도 되지 않는 수비 위치의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틈을 곧바로 득점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팀들은 항상 손흥민을 두려워합니다. 손흥민에게 작은 공간 하나는 수비진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의 알라우엘렌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손흥민을 막겠다는 계획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손흥민이 단순히 박스 안에서 공을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려와 공을 받은 뒤 순간적으로 침투할 때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수비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즉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도를 올리려 하면 수비수가 몸싸움으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술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수비 라인이 5명까지 내려와 벽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손흥민을 완전히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기는 순간 경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동점골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동점골을 만든 패스 이후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 분위기는 명승부라기보다 거친 몸싸움의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곧바로 멕시코 출신 주심 에르난데스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거친 충돌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몸통 충돌과 뒤에서의 밀침, 발을 밟히는 장면까지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면에서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공을 가진 상황에서만 파울을 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이 없을 때 더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바로 그 순간마다 그는 유니폼을 잡히거나 움직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여러 차례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거친 경기는 두 팀의 전력 차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레프크의 선수단 가치는 약 6,800만 유로입니다. 반면 알라우엘렌세는 약 900만에서 1,000만 유로 수준입니다. 큰 격차 때문에 코스타리카 팀은 수비 숫자를 늘리고 강한 몸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심판이 이를 통제하지 않자 경기는 곧 체력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레프크는 통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레프크 그는 28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상대는 단 4번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흐른 공 하나에서 불안이 멋진 말리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레프크는 여러 기회를 놓쳤고 상대 골키퍼 오르테가는 뛰어난 선방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의 중심이었지만 마무리 감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승부로 레프크는 시즌 초반 4승 1무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팀이 전술적인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